제주도에서 펜션 차린 55세 부부 왜 다시 떠날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에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을 해볼까 하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잠시 쉬려고 눈 감았다가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제주도 같은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잖아요. 특히 50대 중반쯤 되면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내 방식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펜션을 차렸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시작은 마냥 설레지만 그 끝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55세 부부가 은퇴 후 제주도에 내려가 펜션을 오픈했는데 여러 이유로 다시 떠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겪은 사례뿐 아니라 은퇴 후 제주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세 가지 사례도 나눠볼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은퇴 후에 제주도를 꿈꾼다면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할까? 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이나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우리 주인공 55세 김 부부가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작은 펜션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예전부터 관광 도시인 제주도에서 살며 여행객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펜션 자리를 알아볼 때만 해도 바닷가가 보이는 예쁜 민박집 하나를 개조해서 운영하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대요. 막상 펜션을 인수하고 나니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외관만 예쁘게 페인트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관부터 전기, 창호 공사까지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곧 은퇴하니 제대로 투자하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펜션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개업하던 날 주변 이웃들 초대도 하고 리본 커팅식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부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무척 들뜬 상태였대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사례 1 성수기는 늘 잠깐, 나머지는 한산한 게 문제라니까요. 첫 번째 사례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 문제입니다. 제주도 펜션의 가장 큰 단점은 성수기 78월 딱 2달 정도 반짝 바쁘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요새는 주말 관광도 많고 연중 여행객도 늘어나는 추세라고들 하지만 막상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주중에는 텅텅 비는 날이 훨씬 많거든요. 김 부부도 여름 성수기에는 거의 쉬는 날 없이 객실 관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1년을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자금 일부를 펜션에 쏟아부었으니 생각보다 목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조바심이 났다고 해요. 펜션 운영 자체가 단순히 놀면서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광고도 올려야 하고 고객 문의 전화 받아야 하고 고객 맞이와 청소까지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죠. 그래서 김 부부는 오히려 은퇴 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고 체력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사례 2 제주도라서 모든 게 예쁘고 낭만적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 생활의 현실 문제입니다. 흔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살다가 제주로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한적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착해보니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문화시설 접근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외지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주민 사이에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김 부부 이야기로는 동네에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지 처음엔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하면서 궁금해하며 다가오다가도 한두 번 만나고 나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모임에 참여 못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펜션 운영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과 같은 생활 패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게다가 농산물이나 식자재 구매도 일일이 차를 몰고 읍내로 나가야 하고 서울에서처럼 배달 앱 하나면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초반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사례 3 관광객의 민원,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커요.
세 번째 사례는 예상치 못한 대인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김 부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펜션을 운영하면 손님들과 수다도 떨고 지역 정보도 알려주면서 친밀감도 쌓고 그럴 거야 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가끔 예민한 손님을 만나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늦은 밤까지 소음을 내거나 예약 인원 초과로 오는 경우 분명히 펜션 규정에 적어 놓아도 안 읽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도 있고요. 심지어는 펜션 내부에서 물건을 파손하거나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손님은 감사할 정도로 매너가 좋지만 일이 한번 꼬이면 김 부부 입장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는데 이게 웬 고생이야? 싶었지만 이미 펜션에 투자한 돈이 너무 큰 데다가 막상 포기하려 해도 이 상태로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매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결국 다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쯤 되면 이 부부가 왜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첫째로 돈 때문입니다. 펜션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현재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팔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둘째로 자존심도 무시 못하죠.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걸 실패했네 하면서 인정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은퇴 후 첫 도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니까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체면이 서지 않는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그래도 장점은 있다라는 이유도 큽니다. 아무리 운영이 힘들다고 해도 문만 열고 나가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풍경, 밤이 되면 들리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가한 시즌에는 조용히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점이 많아도 분명 도시 생활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 제주도 펜션 창업 로망이지만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제주도 펜션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면 낭만과 현실이 공존한다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 후 제주도에서 펜션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떤 점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철저한 재무 계획.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격차가 큰 만큼 월별 계절별로 예상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만약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대안 게스트하우스, 작은 카페 운영 등과 비교 분석도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조화. 막연히 외지인이라도 좋아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간을 들여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운영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마인드. 펜션 운영은 손님 접대뿐 아니라 청소, 홍보, 인테리어, 유지 등 잡다한 업무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더라도 예민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손님들을 만날 각오가 필요해요. 장기적인 거주 계획 점검. 내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의견, 병원이나 편의시설 이용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죠. 도시 생활과 확연히 다른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게 좋아요. 은퇴 후 제주 라이프, 꿈은 꾸대 현실 체크는 꼭. 결국 김 부부가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펜션에 돈이 묶여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엔 자신들이 꾸어왔던 제주 라이프라는 꿈에 대한 미련도 있고 지금까지 쏟았던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도 분명 자리하고 있죠.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여유롭고 즐겁고 편한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꽤나 치열한 이막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창업까지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주인공 김 부부의 사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가면 다 망한다는 식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은퇴 후에도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제주에서의 삶은 분명 큰 매력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한 번쯤은 낭만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비용은 얼마인가? 오랫동안 불규칙한 수입에도 대비할 수 있는가? 가족이나 배우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역 주민들과도 원활히 지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는가? 계획대로 안 된다 해도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지역 네트워크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시작한 55세 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은퇴 후 제주살이의 현실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분명 은퇴 후 제주 라이프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꿈꾸는 선택지일 거예요. 다만 그 로망이란 게 막연할수록 현실에 부딪혔을 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부부는 왜 다시 떠나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이막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 점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제주도 정착이라는 꿈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사례와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되 꼭 현실적인 준비와 체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재산과 노후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주변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50대와 60대,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된 삶을 꿈꿀 나이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는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곧 우리 삶에 닥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치솟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도 생존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경제 대공황이 온다. 생존하려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50대, 60대라면 아마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준비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 자산 분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 분산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위험한 건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겁니다. 많은 분이 부동산에 전 재산을 올인하거나 주식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 기업 임원의 실패와 교훈. 50대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상가 임대 수익이 꾸준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며 상가 공실률이 급등했습니다. 매달 고정 비용만 늘어나고 수익은 끊겼죠. 김 씨는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그때 부동산 말고도 채권이나 ETF 같은 분산 투자를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실천 팁?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세요. 연금 저축 펀드나 IRP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2. 절약과 현금 확보 위기의 순간, 현금이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절약과 현금 확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유용한 자산은 바로 현금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예비비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이 절약으로 위기를 넘긴 주부 박씨. 박씨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생활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소 즐기던 외식을 줄이고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였으며 중고 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비상금을 마련했고 갑작스럽게 수리비와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소소하게 줄인 비용이 모여 위기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실천 팁: 생활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세요. 자동차, 가전제품 등 큰 소비는 가능하면 미루세요. 3. 새로운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수입원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 씨.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이 씨는 취미로 하던 요리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면서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겼고 요리 강좌까지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꼭 대단한 기술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실천 팁: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활용해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보세요. 강의,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일처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시작하세요. 최신 기술의 유튜브, 블로그도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행동이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산 분산, 현금 확보, 새로운 수입원 마련은 한순간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다가올 경제 위기, 전문가가 말하는 생존의 조건. 50대, 60대 여러분, 경제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금융위기 등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안을 현실로 직시하고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경제 위기의 시기를 안정적으로 지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산 관리, 현금 흐름 확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법까지 실천 가능한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라.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는 돈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은 쉽게 가치를 잃고 현금의 중요성이 극대화됩니다. 동시에 수입원이 줄어들고 고정 비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전문가의 팁: 금융시장의 흐름.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돈이 점점 더 귀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묶어두기보다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분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마세요. 주식, 부동산, 현금, 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2. 현금의 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 경제 위기에서 현금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어떤 자산보다도 현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기회도 살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례. 한 50대 부부는 퇴직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유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 아파트 값이 급락했을 때 이 부부는 준비해둔 현금으로 저렴한 매물을 매입했고 3년 후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기회는커녕 기존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비상자금 확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고정비 절감 보험, 구독 서비스, 전기세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점검하고 줄이세요. 소비 습관 점검,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세요. 3.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많은 은퇴자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입원의 단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사례. 60대에 은퇴한 이모 씨는 평소 취미였던 사진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가족사진 촬영을 맡으며 소소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노후가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실천 방법.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 요리, 사진, 글쓰기, 원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세요.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 습득. 요즘 시대에는 60대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4. 위기 속 기회. 경제 위기를 재해석하라. 경제 위기는 한편으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의 관점. 경제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과 실행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소규모 농업에 투자해 자급자족하며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수확물을 판매하며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커피 관련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창업해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많은 분이 위기가 닥쳤을 때야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산 분산, 현금 확보, 새로운 수입원 마련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세 은퇴까지 딱 5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니 모아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도 없을 텐데 어쩌면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두려워지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은퇴 5년 남은 부장님, 노후 준비 얼마나 모았을까요? 1. 불안은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후배가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히진 않으셨나요? 사실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 연금도 넣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충분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를 5년 앞둔 지금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50대와 60대는 은퇴 후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던 마음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 사례 1. 퇴직 후 생계 걱정에 노량진으로 간 58세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전 예고 없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으셨죠. 다들 대기업 다니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부장님은 퇴직금과 1억 원가량의 저축만 남았습니다. 평소 월급이 높아 생활비도 높았던 터라 퇴직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자금이 바닥났고 지금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퇴직 후엔 줄어든 수입에 맞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고정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이나 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사례, 이 자녀 뒷바라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60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자식 키우는데 돈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 자금까지 자녀를 위해 재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시지만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김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녀보다 내 노후가 우선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례 3. 꾸준한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 55세 이 부장님. 이 부장님은 40대 초반부터 매달 월급의 20%를 별도 통장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월세를 받으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추가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셨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지금 매달 고정 수입 3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부장님의 사례는 조기 준비와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늘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가요? 박 부장님, 김 과장님,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내 현재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수입, 지출, 부채를 꼼꼼히 파악한 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퇴직 후엔 수입이 줄어듭니다. 현재 생활비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산 다각화를 고민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투자, 부동산 등을 활용해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6.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가 남지만 준비하면 안정과 자유가 따라옵니다. 55세라는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움직여 봅시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작은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5년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 시작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은퇴 준비는 12년 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은퇴 준비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은퇴 5년 전이라면 상황이 많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자산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는 내 자산을 냉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소득 등 매달 들어올 수입을 따져보세요.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김 부장님은 자신의 집과 퇴직금을 합쳐 약 5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 300만 원씩 25년을 쓰려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내 자산이 이렇게 부족했나? 라는 후회를 하기 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이지 않으면 금방 자산이 바닥납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꿔보세요.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수준으로 지출을 조정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더 많은 돈을 할애하세요.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하며 스스로 점검하세요.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과장님은 매달 500만 원을 소비하던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월 소득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죠. 3. 다각화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은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세요. 어떤 수입원이 가능할까요? 개인연금,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으로 고정 수입을 만드세요. 투자 소득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나 배당주 등 소극적 수입을 늘리세요. 파트타임 또는 취미 기반 수입 은퇴 후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최 부장님은 작은 상가를 매입해 월세 15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취미로 했던 사진 촬영을 활용해 은퇴 후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4. 심리적 준비도 함께 하라. 자산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목표를 잃고 우울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를 위한 3가지 질문. 퇴직 후 내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인 하루 계획을 세워보세요. 취미, 운동,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사례로 보면 박 부장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으셨죠. 5.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55세는 인생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지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5년 후
아니, 10년 후에 과거의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70대 한국 남성, 태국에서 20대 미녀와 사랑할 수 있는 현실, 서론 은퇴 후의 새로운 삶,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도 큰 고민거리다. 젊을 때야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그 중에서도 태국은 한국 은퇴자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따뜻한 기후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서가 한국인과 잘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태국이 단순한 은퇴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든 남성이 젊은 여성과 사랑을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다. 70대 한국 남성이 태국에서 20대 미녀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은퇴 후의 삶과 행복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다. 태국에서 나이차가 큰 연애가 가능한 이유. 먼저, 태국에서는 연령 차이가 큰 연애가 비교적 흔하다. 이는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경제적 안정감. 태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약 10만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 은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국 남성은 태국 여성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정하고 친절한 문화.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 은퇴자들은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애의 실용적 접근. 태국에서는 사랑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인 접근이 더 많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 3가지. 60대 초반 이 대표, 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다. 이 대표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낀 그는 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었다. 우연히 태국 현지 커뮤니티 모임에서 20대 후반의 태국 여성을 만났다. 서로 영어를 통해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갔고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부담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따뜻하게 대했고 나도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죠.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태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는 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70대 박 선생, 태국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다. 박 선생은 전직 교사로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했다. 한국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여행으로 방문했던 태국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30대 여성과 가까워졌다. 내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친해졌어요.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의지하는 관계가 됐죠. 내가 그녀에게 배울 점도 많고 그녀도 내 삶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고요. 박 선생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태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50대 후반 김 사장,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삶을 즐기다. 김 사장은 한국에서 은퇴 후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그는 태국에서 만난
20대 후반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정이 들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나이 차이가 있으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김 사장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태국에서의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해 보라고 추천한다. 태국에서의 연애, 현실적인 조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태국 여성과 연애를 하려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의 장벽,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극복할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을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연애와 경제적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계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 단순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건강, 생활 방식, 가족 관계 등 고려할 점이 많다. 결론 은퇴 후 사랑 가능할까? 태국에서 70대 한국 남성이 20대 여성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도 설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도전 아닐까? 태국에서의 사랑, 현실적인 문제와 과학적 접근. 앞서 태국에서의 연애 가능성과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 하지만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만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보면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1. 심리학적 관점.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연애 감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흔히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70대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도파민, 다퍼마인.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새로운 사람과 만나며 설렘을 느끼는 것은 이 도파민 작용 때문이다. 사례 연관성. 앞서 소개한 이 대표 60대 초반과 20대 후반 태국 여성과 연애를 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고 한 것은 바로 도파민이 작용한 사례다. 또한 박 선생 70대의 30대 여성과 친구처럼 지내며 안정감을 얻은 것은 옥시토신이 형성된 관계라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많아도 호르몬 작용과 감정적 교류는 지속되므로 연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제학적 관점. 태국에서 한국 남성의 경쟁력은? 태국에서 70대 한국 남성이 20대 여성과 연애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이다. 소득 대비 생활비 차이. 한국에서 월 20만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빠듯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노년층의 경제적 위상. 태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국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이나 자산이 있어 태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사례 연관성. 김 사장 50대 후반이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20대 후반 여성과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만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관계가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이유가 아닌 진정한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3. 사회학적 관점. 연령 차이를 넘는 연애가 허용되는 이유. 서구권에서는 연령 차이가 큰 연애가 흔하지 않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불평등한 경제 구조. 태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부양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유교 문화의 잔재. 한국과 태국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권 문화 영향을 받았다. 나이 많은 남성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점도 작용한다. 사례 연관성. 박 선생 70대의 태국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도 태국 사회에서 연령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애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제 중요한 것은 태국에서 연애를 꿈꾸는 은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 태국 여성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최소한의 태국어 또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대화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감정적 유대가 있는지 확인하라. 경제적 이유로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유대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지 혹은 단순한 이해관계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결론. 태국에서 사랑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70대 한국 남성이 태국에서 20대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되며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배경이 작용해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애가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적 논리에만 기대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 진정한 감정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노후에도 사랑은 가능하다. 하지만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연애를 꿈꾸는 은퇴자라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진정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